오늘은요, 벌써 13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15일이나 됐어요. 반이 남았어요. 28일까지니까 반보다 하루 더 왔죠? 어쨌든 오늘 할 얘기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우리 습관처럼 얘기하죠. 뭐,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 뭐라고 얘기하면 다 시간이 없다고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유산화 시작한다고는 얘기했는데 제대로 결단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 나 너무 바빠 가지고 시간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그렇구나." 해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고 결 결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진짜 바쁘다니까. 진짜 시간이 없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일에 시작이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첫걸음이 시간 관리거든요. 일단 시간을 내야 내가 목표를 세우든 행동을 하든 뭘 하든 할 거잖아요.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쵸?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24 시간이 주어져요. 그 시간은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는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떤 사람은 12 시간처럼 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한 28 시간처럼 그렇게 보내기도 해요. 뭐가 다를까요? 일단 시간 관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지치고 오히려 일을 망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은 완벽하게 해야 할 일이 있고 어떤 일은 완벽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완벽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인간에게는 24 시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넘쳐나는 그런 일들을 한꺼번에 뭔가 완벽하게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할 줄도 알아야 되고 어떨 때는 쿨하게 포기하는 법도 알아야 되는 거죠. 완벽을 기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쿨하게 포기하는 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무난한 수준으로 넘어가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할 때랑 멈출 때를 구분하는 거. 완벽을 추구할 때랑 추구하지 않아도 될 때를 아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의 첫걸음일 수 있어요. 그 시간이 또 다른 시간을 나에게 만들어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즉각적인 답변을 주는 것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유사나 예로 들어 볼게요. 꼭 2대1 미팅이 아니고 내가 클로징해야 될 때도 있어요. 뭔가 완벽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느낌을 전달해야 될 때가 있고 그 자리에서 클로징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어떤 환경적이나 시간적이나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사나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 타이밍을 봐야 되는 거죠. 어떤 항상 완벽한 미팅, 결점 없는 사업 설명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콜드 같은 거 할 때나 가면은 사장님도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막 갑자기 "앉아 보세요. 1 시간 한 2 시간 정도만 저한테 시간 내 주세요." 이러면 시간 안 낸단 말이죠. 못 내요. 그쵸? 또는 집에 방문한 영업사원들 정수기 매니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10 분만이라도 사업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임팩트, 느낌 이런 전달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시간을 쓰는 것보다. 새로운 정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1 시간 넘게 설명을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맞게 짧고 간결한 그런 즉각적인 답변이 중요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상대방의 니즈, 그쵸? 니즈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합버튼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무결점,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해야 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를 분간해서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교육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이제 유전을 하다 보면 그때는 완벽을 추구해죠. 추구해야지 당연히. 알려줘야 하니까. 하지만 우선의 전달이 나의 전달이 목적이다 그러면 상황에 맞고 짧고 즉각적인 답변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로 시간 관리를 하는 지혜인 거다라는 얘기를 좀 이제 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분별력 없이 무조건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일에 이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일을 더 망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미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해 드리고 싶었고 지금부터 쪼끔 더 할 얘기는 그거에서 좀 벗어나서 시간을 어떻게 늘리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예요. 하버드의 한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하버드생들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매일 시간에 쫓기면서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교수가 강의에 큰 통이랑 자갈이랑 그리고 모래, 물 이렇게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수업 시작 전에 그 통에다가 자갈을 막 이제 부었대요. 그래 놓고 학생들한테 질문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통이 가득 찼나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학생들이 "네. 돌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그 교수가 이번에는 모래 주머니에서 모래를 빼서 그 통에다 이렇게 부었대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모래가 돌 사이로 막 들어가서 빈틈을 메꿨겠죠.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여러분 이 통이 가득 찼나요?" 그랬더니 "네. 아까보다 더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모래가 빈틈을 메웠네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수가 준비해 온 물을 한 바가지를 그 통에 또 부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통이 가득 찼나요?" 또 물어봤더니 학생들은 이제는 가득 찼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었대요. 뭔가 더 있을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깨달은 거죠. 몇 번을 다시 묻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처럼 조금만 아주 조금 더 아주 작은 빈 공간이라도 계속해서 메워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을 쪼개고 또 짜낼 수만 있다면 지금 이 통 안에서 벌어진 일들처럼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 성공자들이 말하는 것은 시간을 짜낸다고 하는데 짜낸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만큼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짜낸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연습과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 이런 작은 차이로 나중에는 큰 결과물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시간을 짜내고 그 반복된 훈련과 연습.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 진짜 많은 시간이 쌓여 있겠죠?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넘사벽 뭐 이런 표현하는 것처럼 진짜 넘볼 수 없는 어떤 벽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한테 없는 것은 사실은 시간이 아니고 여유잖아요. 어. 표현 중에서 짬을 낸다고 하잖아요. 그 짬을 내는 시간 안에 분명히 내가 어떤 시간을 쓰고 있는지가 이제 보이는 거죠. 어 세븐해빗에 가면 그리고 세븐해빗 그 책이 있어요. 성공하는 네트워커들의 7 가지 습관이라는 스티븐 코비가 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토대로 우리 세븐해빗 교육 받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나와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면 절대 먼저 하지 않으면 절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러니까 우선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엔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시간 관리의 매트릭스를 알려줘요. 제가 이거 끝나면 시간 관리 매트릭스 어떤 건지 보내드릴게요. 먼저 중요한 거랑 긴급한 것을 나눠서 이제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중요함은 어떤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나의 가치, 나의 가치 체계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어떤 나의 사명, 최우선 목표 이런 것을 성취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고 그 전략을 보충하는 계획이 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또는 이제 긴급한 거를 또 보면 긴급한 거는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서 어떤 주는 압박감 이런 게 긴급인 거예요, 긴급. 긴급한 일이라는 게 가까이 다가온 일이나 어떤 코앞에 닥친 일 그런 거 빨리 막 처리해야 되는 거.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것 같은 모습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중요함과 긴급함을 기준으로 시간 관리 매트릭스 이제 4 분면으로 나누는 건데 첫 번째는요. 중요하면서도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 이게 1-4 분면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즉각적으로 처리가 요구되고 그 결과가 중대하게 나중에 나타나는 거. 흔히 위기 또는 문제 사항이 막 닥치는 거예요, 긴급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당장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이 이제 핵심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긴급해 보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네 번째는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보실 거면은 4 분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왼쪽 오른쪽 순서로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써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좀 쉬우실 거예요. 중요하면서도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1 번 그러니까 4 분면으로 따지면은 왼쪽 첫 번째에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당장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이거는 오른쪽 위에서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3번 긴급해 보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왼쪽 밑에 그리고 4번 긴급하지도 중요하지 않은 일은 오른쪽 밑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얘기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아까 1 번부터 볼게요. 위기 또는 문제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모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사분면에 해당되는 활동을 어느 정도는 하면서 살아가요. 일단 이런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급한 불부터 끄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예를 들면은 네트워크로 예를 들면은 긴급하게 뭔가 신청서 넣어야 되거나 어 이제 유선화에 제출해야 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로 하는 파트너들을 지금 당장 막 바빠 급해 상담하는 일 이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이 삶 속에서 하는 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사분면, 이사분면에서는요. 어떤 효과적인 이 개인 관리의 핵심인 거예요. 인간관계 쌓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이 삶을 살아가는지에 있어서 개인 사명서를 작성하고 장기적인 계획,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일에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하는 거. 여기 준비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죠.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해야 되는 거. 근데 긴급하지 않으니까 거의 안 해요. 책 읽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인간관계 쌓기, 소비자 구축하는 거, 팀을 교육하는 거, 팀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급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성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게 쌓여야 성과가 나요. 그래서 꼭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중요한 일을 1 번을 처리하느라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준비해 놓으면 1 번이 줄어요. 일사분면이 줄 수밖에 없어요. 자 3 번. 긴급해 보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이거랑 3 번이랑 2 번 3-4 분면과 2-4 분면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 시간을 잡아먹는 덫이에요, 이 3 번이. 3-4 분면이. 어떤 드라마 뭐 TV 그리고 완벽하게 툴을 만들려고 막 애써 그 시간을 전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나치게 팀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즐거움만 목적 없어 즐거움만 추구하는 활동 이게 다 3 번에 3-4 분면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부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탁이 있을 수 있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4-4 분면 긴급하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는 이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시간을 뺏기지 않는 법을 다들 알고 있어요. 잘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1, 2, 3, 4 분면을 2, 3, 4 분면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은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2, 4 분면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휘둘려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 4 분면에 집중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처리할 시간이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나중엔 일하기가 한결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목표를 정해야 되고 그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 세워야 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시간을 정해야 되고 매일매일 투자하는 시간이 그 목표를 위한 것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분면, 우선순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한번 하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3 가지의 답변의 이제 예시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거. 두 번째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을 실행하지 않은 거. 세 번째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행하기 위한 자기 훈련이 부족한 거.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은 자기 훈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우선순위가 내 마음에서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일단 내면이 불타오르는 열정이 생기잖아요. 유산에 대한 열정이 생기잖아요. 그럼 유산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1 순위로 정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 훈련 방법도요. 내 안에 다 있어요. 사실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가 정말 유산화에 있는지 내 삶이 내 가족이 내 인생의 어쩌면 우선순위는 아닌지 유산화보다 정말 성공하자고 하는 나한테 진짜로 열망이 있는지 유산화가 1 순위인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시간이 많더라도 그 일을 못 해낼 거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짜내더라도 그 일을 해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일어난 일들을 일사분면 그러니까 이사분면, 삼사분면 긴급함과 중요함에 따라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각각의 사분면에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를 한번 퍼센트를 기록해 보세요.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곳을요. 퍼센트로 기록해 보세요. 일사분면 외에 가장 많이 소비한 곳은 어디인지. 음. 이거 기록해서 이따가 올려주세요. 우리 유밸런스 톡방에. 그래서 내 비즈니스에서 이사분면에 해당하는 것도 적어 보고요. 이번 주에는 그 일들 중에서 최소한 3 가지를 이상을 해 보자. 이게 숙제예요. 이번 주에 숙제. 그래서 그 짬을 활용할 수 있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데일리 리포트나 데일리 플랜 쓰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 프로젝트 하면서 다시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같이 쓸 거고. 하니까 오늘의 숙제, 오늘 있으면 생각해 보야 할 문제는 나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 사분면에 따라서 시간을 얼마로 썼는지 퍼센트로 한번 기록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를 그리고 가장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인 곳 어딘지 그리고 1, 4 분면 외에 가장 많이 소비한 곳은 어딘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 비즈니스에서 2, 4 분면에 해당하는 거 쭉 적어 보시고 이번 주에 그 일들 중에서 최소한 3 가지 이상을 해 보는 거죠. 체크. 그 일 적은 거까지 올려주세요. 그게 오늘의 숙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쪼금 또 정리를 해 드리면은 시간 관리에 대해서 '모든 일은 완벽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 이 얘기를 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완벽한 게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상황에 맞게 간결한 즉각적인 답변이 중요할 때도 있다. 맥락과 환경에 맞춰서 상대방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우리는 제공을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을 짜내는 방법. 짜내고 그 반복된 훈련과 연습으로 해서 그 시간이 쌓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짬을 내는 시간, 내가 시간을 짜내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이제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방법으로 데일리 리포트, 데일리 플랜을 쓸 거야.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이야기예요. 소중한 것, 이사분면에 해당하는 것. 지금 당장은 급하게 보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해 나가야 우리가 일사분면, 정말 긴급한,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에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의 시간이 분배되기 때문에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